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2위 업체와 넘사벽의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네. 테슬라 너무 좋은 기업이어서 저도 되게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업에 대해서는 5년, 10년 쭉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요. 네,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터뷰의 초대 손님으로는요, 김명선 펀드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김명선 펀드 매니저님께서는요, 최근에 이 뉴마켓 새로운 기회라는 책을 써주셨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성장주 투자자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성장주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지식을 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6가지 중요한 그런 성장주 핵심 트렌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메타버스, NFT, 우주, 그리고 모빌리티, ESG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지식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려운 거 잘 못 보잖아요. 정말 딱 깔끔하게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고 이렇게 적당한 도표 같은 것도 들어가서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유익한 책을 써주신 김명선 펀드 매니저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캐시우드라고 하는 특이한 좀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요. 작가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칸서스 자산운용에서 일하고 있는 8년차 펀드 매니저 김명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되게 8년차신데도 책을 보다 보면은 연륜이 느껴져요. 거기에서 되게 깊이 있는 지식이 느껴지고 많은 경험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님께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을 대신해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요, 되게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성장주 투자가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든 시간들 다들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일반인들과 다르게 뭔가 좀 특별한 리스크 해지 전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이제 그 리스크를 해칭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뭔가 특별한 리스크 해칭 전략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제 네.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밸류에이션이 상승해서 움직이는 건지 또는 실적이 상승해서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결국 주가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함수잖아요. 근데 보통 성장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실적이 없고 밸류에이션이 먼저 움직여서 주가가 한번 이제 솟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에 이제 좀 잠잠해졌다가 한참 쉬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또 주가가 한번 움직이는 양상을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예로 드는 게 전기차 시장인데요. 네. 사실 전기차가 2016년, 17년에 한번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 때문에 크게 주가가 움직였던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LG화학이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주가가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나오지 않자 이 주가가 좀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출하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테슬라도 또 그리고 LG화학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크게 뽑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성장주 섹터가 상승하는 이유가 밸류에이션의 상승인지 아니면 실적의 상승인지를 먼저 구별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순히 밸류에이션의 상승이면은 아무래도 금리나 뭐 이런 매크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매크로 상황을 좀 잘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실적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 회사의 실적 트렌드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필립 피셔의 책을 보면서 성장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그 실적이 조금 무너질 때는 주가도 함께 무너지고 또 올라갈 때는 함께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성장주는 되게 또 타이밍이 중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이 펀드 매니저님들께는 되게 중요하시겠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기업의 실적에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단순한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 사실 펀드 매니저들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매크로 상황은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적절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지는 이런 환경에서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금리 인상 환경에서는 굉장히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일수록 더 실적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섹터를 보자는 게 이제 저희 의견입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벗어나서 실적 장세로 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이신 분들께서는 지금은 이제 기대감에 따른 그 주가의 상승보다는 실적에 따른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마음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테슬라나 전기차 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 책 내용 중에서 되게 가장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그 모빌리티 분야였어요.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다양한 이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러면 김명선 펀드 매니저님께서는 이 전기차의 리딩 업체를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 좀 장단점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네. 리딩하는 업체는 단연 이제 테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총 3가지 정도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유는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 때 이제 굉장히 타 업체들 대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서 매출 총 이익률에서 나타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매출 총 이익률이 25%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비교군인 다른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전기차를 그나마 열심히 만들고 있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19% 정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이렇게 싸게 전기차를 만들 수 있어서 다른 업체들보다 현금 여력이 더 있으니 다른 업체들이 경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가격을 좀 더 낮춰서 팔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현금을 많이 모아서 다른 캐파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M&A를 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매출 총 이익률이 높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테슬라를 좋게 보는 이유는 바로 캐파 때문인데요. 타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테슬라의 캐파가 현재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에요. 테슬라가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총 205만 대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폭스바겐이 이제 2023년 기준으로 100만 대 정도의 캐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미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업체가 이제 또 계속 증설을 할 텐데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슬라가 지금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소프트웨어를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테슬라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FSD 모듈, 즉 자율주행 모듈이라고 하죠. FSD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이 FSD 모듈을 이제 테슬라의 차에 탑재를 하는 식으로 매출을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게 자율주행 단계가 한 2, 3단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을 보급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게 결국 4단계가 되면은 많은 차에 이 FSD가 탑재가 되고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구간에 오고 이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테슬라는 점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이 FSD를 이제 타 완성차 업체에게 팔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서 이 시장에서 이제 리딩하는 업체는 테슬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2위 업체와 넘사벽의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네. 테슬라 너무 좋은 기업이어서 저도 되게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업에 대해서는 5년, 10년 쭉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조금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돼서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테슬라에 대한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네. 테슬라의 단점은 네. 일론 머스크가 뭐 FSD 모듈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내년에 자율주행 4단계가 될 거다. 네. 내년에 될 거다. 이거를 거의 한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척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디다는 점이 이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기술이 정체되는 이유가 아마 국가의 정책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지금 처리를 하고 뭐 머신러닝 계속 돌리고 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다 보니 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가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로보택시 사업인데 이제 로보택시란 운전자가 아예 없는 그냥 자율주행 택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로보택시 사업이 잘 되려면은 결국 이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빨리 돼야 그 다음 단계인 로보택시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 처리 속도나 이런 게 좀 많이 더뎌서 계속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다들 이제 2025년까지 뭐 로보택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캐시우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또 다르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로보택시의 중요성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부분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요.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테슬라가 독보적인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가장 최근에 제가 만났던 거는 도조칩이었어요. 그 도조칩 현재 기술력과 그리고 현재 현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테슬라가 사실 과거에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 엔비디아의 칩을 썼었어요. 근데 사실 이 엔비디아의 칩은 굉장히 뛰어나긴 한데 테슬라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특정 기능만 쓰면 되는데 이 엔비디아의 칩은 너무 많은 걸 처리할 수 있는 칩이니 이제 오버캐파인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칩을 계속 써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점이 계속 그 엔비디아의 칩 가격은 오르고 근데 테슬라는 앞으로 더 많은 칩을 써야 되고 근데 불필요한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열 문제도 굉장히 심해지고 이런저런 이제 가격 문제도 있었고 해서 테슬라가 칩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칩은 테슬라가 원하는 기능만 딱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가격도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저런 불필요한 기능을 다 뺐기 때문에 그렇게 탄생한 게 이제 도조칩이고 테슬라가 이 도조칩을 통해서 더 빠른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해 9월 달에는 새로운 도조칩을 선보일 것 같은데요. 그때가 되면 또 자율주행의 또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테슬라만 하는 거는 아닐 텐데요. 지금 보면은 되게 옛날에 붐이었던 게 있었어요. 구글의 웨이모였는데요. 네. 제가 그 구글의 웨이모에 대해서 과거 한 2016년도부터 되게 관심 있게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구글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투자했었던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요즘에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저도 웨이모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최근에 구글에 대해서 좀 악평을 가득 실은 영상을 하나 송출을 했는데 그게 좀 구독자님들이 상처받은 구독자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웨이모가 자율주행 단계, 그 기술력 단계는 이제 자율주행 5단계를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5단계가 어느 수준이냐면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즉 운전석이 아예 필요가 없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FSD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 2, 3단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웨이모가 뛰어난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웨이모의 가치는 거의 매년 이제 떨어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상용화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 자율주행 데이터를 자차로 운행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만들어서 그 위에 라이다를 달고 이런 차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곳곳의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 세계에 뿌려진 그 출하된 차량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반면에 웨이모는 특정 지역에서만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기준으로 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와 웨이모의 그 데이터 양이 거의 2,55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근데 2021년 1월 기준인데 테슬라가 2021년에 총 100만 대 정도의 차량을 출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는 훨씬 더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 100만 대의 차량이 지금 전 세계 곳곳을 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단계는 낮지만 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이나 수많은 이제 개발을 통해서 자율주행 4단계, 5단계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술은 매우 높으나 이를 상용화하기에는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웨이모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또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웨이모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고 또 써주신 책에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그게 그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가 이렇게 달려서 그 라이다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정보를 수집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라이다가 한 대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데 그걸 이제 5대를 달아야 되니까 라이다 부품 가격만 5천만 원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상용화 가능성이 너무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웨이모의 제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구글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구글은 돈이 많으니까요. 구글은 이미 다른 거 이제 확실하게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조금 좀 힘든 부분이 있다.